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이 주식에 이어서 가상자산 시장도 꿈틀대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 가상자산 컨설팅 업체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이제 시장이 기대한 대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긴 했는데 가상자산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금리 인하를 하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좋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증명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특히 미국 같은 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면 글로벌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이제 보통이고 네네. 이걸 이제 M2라고 하는데요. M2가 증가하게 됐을 경우에 이 가상자산의 추이하고 이렇게 겹쳐보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저런 이제 추세가 나오게 되고요. 또 네. 하나는 금리 인하를 하면 말 그대로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 화폐들은 국가들이 만든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어봐야 이자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일 때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집니다. 금리를 안 주니까요. 네네. 근데 금리가 다 같이 내려갈 때는 또 상대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이죠. 매력도가. 다른 전통 자산이나 그렇죠. 어떤 돈, 현금에 비해서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통 자산 통화량 측면에서는 뭐 전통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네. 이제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고 또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측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만한 매력도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금리 인하 결정은 뭐 이제 유동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호재지만 근데 시장 일각에서 좀 생각하는 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연준이 부랴부랴 인하 조치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나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제 빅컷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50bp를 내렸는데 연준이 50bp를 내리면 대체로 자산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50bp를 한꺼번에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방증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떤 그 신호가 투자자들한테 울리기 때문에 일단 빼거든요. 네네. 현금화를 시키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50bp를 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50bp를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금리 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또 급등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말하는 거를 종합해 보면 경기는 나쁘지 않다. 네. 하지만 50bp 내려야 된다. 그럼 물어보잖아요. 기자회견 때 정말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왜 50bp를 내려요? 네. 라고 했을 때 그나마 좀 해명이 될 만한 얘기는 사실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미국 고용이 대폭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는 굉장히 좋게 데이터가 나왔던 것이 1년여 정도 있다가 사실 한 8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과장됐다라고 나오면서 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았다면 미리 내렸을 텐데 그것 때문에 안 내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냥 넘어가긴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지금 어떤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연준에서도 강력 부인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냥 나오는 지표들만 봐도 물가 같은 GDP, 거예요? 물가 내려가고 있고요. 네. 고용이 다소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보는 그 라인이 실업률 4.5%거든요. 근데 현재 4.1%, 4.2% 요 언저리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격 이제 어제죠. 미국 시간으로 네네. 어제 가격이 대폭 올랐잖아요. 나스닥도 오르고 뭐 다 올랐는데 그게 이제 하루 늦게 오르기 시작한 것이
뭐 괜찮은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네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코로나 때는 그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경기 우려 속에서 혹시 비트코인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여겨질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안전자산을 약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안전자산은 경기 침체일 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네. 황금성이 굉장히 높은 거를 안전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라고 얘기를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나온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자산이고 성격상 봤을 때 안전자산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가 왜 디지털 금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냐면 금은 채굴할 수 있는 그 물량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달러 같은 것처럼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이런 속성이 이제 총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랑 닮았고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딱히 그 네트워크를 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이거를 종이 형태로 바꿔서 페이퍼 골드 형태로 바꿔서 이제 오가긴 하는데 가령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망을 통해서 은행망을 통해서 거래가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굳이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금 제가 만약에 들고 러시아 가서 바꿔주세요.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증서가 있으면 이런 성격이 비트코인이랑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충분히 대중화가 된 이후에는 충분히 안전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그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일부 맞는데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분의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다 프라이싱에 반영이 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근데 다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변동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가령 굉장히 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령 전쟁이 굉장히 좀 큰 규모로 터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올라갈까요? 금값이 올라가겠죠. 네. 달러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처럼 이제 많은 국가들이 서로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아무런 어떤 그런 장애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금 가격과 전쟁 시 금 가격이 다르듯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국제적인 맥락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가격 자체는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을 우리 반대로 이제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비트코인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는 달러로 표시되죠. 개당 몇 달러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데 암호화폐고 탈중앙화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데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는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표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또 표시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가령 이번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암호화폐 쓰지 마, 금지 이런 조치를 내린 적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대중화에 반대되는 방향의 변화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비트코인 낙관론자들 생각을 들어보면 이제 가격이 최고 15만 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대표님도 가격이 실제 뭐 그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ETF가 도입되기 직전에 가장 많은 이제 리서치들이 겹치는 구간이 13만에서 14만 달러 사이였고요. 지금 15만 달러 갈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네. 특히 이제 어제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왜 오르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이 굉장히 특이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11월 초에 있는데 지금 9월 말부터 10월까지가 FOMC에서 금리 50bp 내렸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런 이벤트가 없어요.
이벤트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좀 부진한다면 미국 정부가 대량으로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서 시장을 좀 좋게 보이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이 미국의 대선 성적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집권당인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렇게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은 규제가 없을 때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자산입니다. 여기서의 규제를 하면 뭐냐면 가령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려고 하는데 누군가 미국 같은 데서 금리 인상 이래버리면 못 올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그널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사실 어떤 일종의 진공 상태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어떤 가치가 이제 재평가되거나 좋아져서 오른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위험자산의 성격, 투기적인 성격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전망들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미국 대선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뭐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 해리스 후보가 돼도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는 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지금보다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여러모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화당은 당연히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원래.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다. 근데 굳이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누가 더 좋을 거냐를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뭐가 중요하냐면 대중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인 국가 비축물로 규정하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전략적인 비축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일단 다른 나라들도 그래? 그럼 우리도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소수의 이제 ETF가 진행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격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국가 단위의 수요도 이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것이 압도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립토오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